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규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고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사용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 중에는 먼저 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격려한다는 핑계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또는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주무르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적 관계를 제의하는 은어적 표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호감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 상급자가 미혼 하급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좋아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직원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비록 행위자가 자신이 이성으로서 호감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예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옆에 직장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었던 사건 중에는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로 남자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던 중에 여직원들에 대해서 성적 비하 표현을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여직원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상사의 지시로 그 컴퓨터를 보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유출되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혹은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옷차림을 비난하면서 성희롱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예방 의무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사업주,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고 성희롱 예방 지침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 의무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거나 혹은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에서는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그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둘째,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셋째, 직무를 미부여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넷째,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다섯 번째,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여섯 번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전환이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사업주의 대리인이자 성희롱 문제의 해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스스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고,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의 법적 문제이자 조직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언행이 성희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 지인이나 친구와 같은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이를 날짜별 또는 행위별로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거나 행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같은 것을 보관해 두고 추후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는 사내에 어떠한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취업 규칙이나 그 밖에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회사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사내 해결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법원 등을 통한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동료나 하급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타인의 사생활이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료 등 주변 제3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를 지지하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변 동료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것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 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 근로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과 그리고 예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에 앞서 사내에서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범의 확립, 피해자 및 관련자의 인권 보호,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의 기본 원칙은 피해자와 같은 성의 상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담원은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내 해결 절차는 첫째, 접수와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 파악. 둘째, 성희롱 담당 기구를 구성하여 사실관계의 조사와 의결,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된 후에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사관리에서 성평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나 접대 문화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관련 사내 규칙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에 성희롱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